한국전쟁 65주년을 앞두고 버겐 뉴저지 한인회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보훈 행사를 열었습니다. 내일 업계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뉴욕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경찰국의 한인 경관이 지난 19일 업무 중 총격으로 순직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도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막을 내린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에서 뉴욕은 종합 3위, 뉴저지는 종합 5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메트로카드 1회 요금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2번까지 무료 환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6.25 한국전쟁 65주년을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버겐 뉴저지 한인회가 팰리세이드 파크 파인플라자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고 보훈 행사를 열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며 전장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 전쟁 참전 용사들. 6.25 전쟁에서는 200만 해외 참전 용사들이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한 대한민국에 와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버겐 뉴저지 한인회는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매년 초청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보훈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번째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한인회는 매년 행사 때마다 점점 수가 줄어가는 참전 용사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며 참전 용사들이 살아계시는 그날까지 감사의 마음을 계속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좀 안타깝죠? 연사들이 많이 연로가 되셔서 지금 한 82, 83, 84 이 정도 나이가 되셨는데 해마다 갈수록 숫자가 많이 줄고 계세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근데 앞으로 많이 잘하면은 3년, 5년, 네,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네. 전쟁 후 60여 년 만에 한국을 다녀온 한 참전 용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며 발전하고 변한 모습을 보니 목숨 걸고 지킨 보람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asn't a thing that they couldn't do anything better for us. We had a wonderful time and everybody had a marvelous week and it was an experience that I came back and I spoke before many organizations how well we were treated in Korea. 6.25 전쟁 동안 미군은 총 177만여 명이 한국으로 파병됐으며 3만 7천여 명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강력한 단속바람으로 잔뜩 움츠렸던 한인 네일업계가 한시름 걱정을 덜게 될 전망입니다. 네일업계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이제 뉴욕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뉴욕주 하원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네일살롱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주 상원을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제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당초 오는 7월 1일까지 모든 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네일업소가 반드시 보증회사나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내용이 제외됐습니다. 대신 뉴욕주 재무국에서 인증한 보험 상품을 내놓으면 네일업소가 필요에 따라 구입하는 방안으로 수정됐습니다. 또 모든 종업원이 마스크와 장갑 등 위생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종업원이 요구할 시 업주가 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밖에 규정을 위반한 업주들을 최대 구금까지 할 수 있도록 한 형사법 적용 내용도 삭제됐고 최대 $2,500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수정됐습니다. 한편 규정 위반 업소를 곧바로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업소가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보류하는 방안으로 수정됐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경찰국의 한인 경관이 지난 19일 업무 중 총격으로 순직했습니다. 김 경관을 추모하는 물결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미주 한인경찰협회 케이블도 김 경관의 추모 행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시내티 경찰은 27년 경력의 써니킴 경관이 메디슨빌에서 괴한과의 총격전 중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관을 쏜 괴한도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지난 19일 김경관은 오전 9시쯤 누군가 총을 소지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가장 먼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고는 경관에 의한 자살을 노린 용의자의 거짓 신고였고 김경관은 출동 직후 괴한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1974년 한국에서 이민 온 1.5세인 김경관은 1988년 신시내티 경찰관으로 정식 임명됐고 슬하에 세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신시내티 경찰을 비롯해 김경관을 애도하는 물결이 도시 전체에서 일고 있습니다. 신시내티 메디슨빌 경찰협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숨진 김경관의 가족을 위한 모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주 한인경찰협회 케이블도 이 기부금 모금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히고 25일 오후 7시 제비어대학 신타 스타디움에서 열릴 김경관의 장례식에도 직접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8회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가 21일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뉴욕 대표팀이 종합 3위를 차지했고 뉴저지 대표팀은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종합 5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버지니아주 덜레스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뉴욕 대표팀은 목표로 했던 종합 우승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금메달 14개와 은메달 11개, 동메달 19개로 총점 2,572점에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저지 대표팀은 총점 1,895점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종합 5위를 기록했습니다. 안경호 재미대한체육회장은 폐회사에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애쓴 워싱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각 지회 선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전국 미주 한인들의 우정을 다지는 자리인 전미체전에 올해도 많은 선수들이 참가해 대회를 성료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변 뉴욕 대표팀 총감독은 이번에는 캐나다까지 포함해 3,000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이 참가했다며 특히 뉴욕 대표팀은 육상에서 윤보선, 선주 남매가 무려 7개의 메달을 따내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종합 우승은 워싱턴 DC 팀이 차지했습니다. 뉴욕시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썸머 급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한식을 비롯한 아시안 음식도 메뉴에 도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르멘 파리냐 뉴욕시 교육감은 19일 소수의 언론사를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름방학 동안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해 음식 메뉴에 아시안 음식도 추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27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주 5일간 시내 5개 보로 공립학교와 도서관, 공원과 수영장 등 총 1,000개 장소에서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한편 이날 카르멘 교육감은 또 프리케이 프로그램 확대와 통역 서비스 강화, 이중언어 프로그램 확대 제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교사 평가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주의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기다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설날에 공립휴교일 제정과 관련해서도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만 밝히며 향후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살인범 2명이 뉴욕 교도소를 탈옥한 지 벌써 2주가 넘었지만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데요. 비슷한 남성들을 봤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19일 뉴욕주 덴모라의 클린턴 교도소를 탈옥한 후 공개 수배된 리처드 맷과 데이비드 스웨트와 비슷한 인상의 남성 2명을 봤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13일에는 뉴욕 어윈의 한 조차장 옆을 걸어가는 것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다음 날인 14일에는 인근 도시인 린지에서 이들이 남쪽인 펜실베니아주를 향해 도로변을 걷고 있다는 것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윈은 덴모라에서 남서쪽으로 482km 떨어진 지역이고 린지는 뉴욕주와 펜실베니아주의 접경입니다. 탈옥 발생 2주일여 만에 이와 같은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주 남부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는 등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도시의 주민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이들의 모습을 포착했을 만한 감시 카메라 동영상을 찾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 이들이 탈옥범이라고 확증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메트로카드 1회 요금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2번까지 무료 환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이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는데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반대하고 있지만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바로 시행됩니다. 뉴욕주 상하원에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버스와 지하철을 2시간 내 갈아탈 경우 1회 요금으로 2번까지 환승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는 2시간 내 버스에서 버스 또는 버스에서 지하철 또는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경우 1회만 무료 환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1회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2회에 걸쳐 바꿔 환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지하철로 옮겨 타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환승역 외에 역사 밖으로 나가면 다시 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이 규정이 도입되면 환승 시스템의 기술적 지원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무료 환승으로 인해 연간 4천만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대중교통 내 성추행 문제, 솜방망이 처벌도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중교통 내 성추행도 최대 징역 7년의 중범으로 처벌됩니다. 주 하원이 지난 18일 전철과 버스 등 뉴욕주 내 모든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성추행범을 중범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시설에서 다른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음란 행위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계속할 경우 최대 3개월의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전철 객차 안에서 음란 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한 용의자가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 경범죄로 처벌되면서 해당 법안의 개정이 요구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용의자의 범죄 전과 여부에 따라 최대 징역 7년의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아라벨라 시모타스 주 하원 의원은 19일 해당 법안의 하원 통과를 알리고 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성추행범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0일에는 상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지하철 성추행범 처벌 강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은 우편함 미리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요즘 퀸즈 한인 주택가에서는 우편물 절도 범죄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집으로 우송되는 개인 체크나 크레딧 카드 등을 타깃으로 한 우편물 체크 절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명 메일박스 서핑으로 불리는 이와 같은 절도 행각은 우편함에서 집으로 날아온 개인 체크나 크레딧 카드 등을 훔쳐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 뉴욕시경에 따르면 최근 한 사기단이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에서 우편함의 체크를 훔치고 수신인의 신용 정보를 도용한 후 타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범인들은 체크 수신인의 이름을 조작해 지우고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또 주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각각 다른 곳에 위치한 은행 6곳을 돌며 총 $10,000를 입금시키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이와 같은 절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크를 가정집이 아닌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으로 배송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 정부의 주택 보조 프로그램과 함께 오렌지 카운티 역시 다양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에서는 새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젊은 층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NYMC의 최근 들어선 새 아파트 단지. 시 보조 프로그램으로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다운페이먼트 $12만 5천 달러가 무이자로 지급된 곳입니다. 판매 시장 몇 개월 만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젊은 층들이 몰렸고 신청자 수는 수백 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지금 왜냐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야 경제가 또 활성화되고 그러는데 지금 오렌지 카운티가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많다는 거죠. 통계적으로도 많고. 이처럼 시 정부가 젊은 층의 유입을 늘리는 주택 정책을 쓰고 있지만
정작 주택 구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8시간의 주택 구입자 교육을 수료받아야 합니다. 통장에는 구매주택 가격의 1%에 해당하는 최소 본인 부담금이 3개월 이상 유지돼야 합니다. 정부 보조를 받을 경우 무이자로 $60,000 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집을 팔 때는 다운페이먼트 보조금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시세 차익은 환원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15일 가주의회를 통과한 올해 가주 예산안은 총 $1,175억, 오렌지 카운티 지역 주택 지원 프로그램으로 $1,500만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40년 만에 NBA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기념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오클랜드가 축제 현장이 됐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전합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40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워리어스는 오늘 오클랜드 브로드웨이에서 레이크 메리까지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파이널 MVP 이고달라와 에이스 스테펜 커리는 팬들의 환호성과 함께 퍼레이드를 즐겼습니다. 이번 시즌 전문가들은 워리어스의 우승을 점쳤고 결국 이변 없이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워리어스는 지난 16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캐벨리어스의 105대 97로 승리하면서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1975년 이후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정규 시즌 6맨으로 활약하던 이고달라는 이번 파이널 시리즈에서 클리블랜드의 르브론 제임스의 전담 마크맨으로 투입돼 예상 밖의 활약을 선보이며 평균 20.3점, 리바운드 7개, 어시스트 4개의 맹활약을 펼치며 MVP에 선정됐습니다. 또 시카고 불스의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3점슛 전문 슈터 스티브 커 감독은 데뷔 첫 해에 우승을 하는 역대 7번째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클리블랜드의 르브론 제임스는 32점, 리바운드 18개, 어시스트 9개로 분전했지만 팀워크가 탄탄한 워리어스를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통산 5,000점 달성의 대기록도 세웠으나 팀의 패배로 빛을 보진 못했습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천문학적인 부를 가진 러시아의 신흥 재벌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혼을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번엔 러시아 최고 갑부의 전부인이 무려 8조 원에 달하는 이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수억 원이 넘는 명품 가구가 가득한 모스크바 외곽의 웅장한 대저택. 나탈리아 포타니나는 지난해 남편과 이혼한 뒤 이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러시아 광산업계의 대부로 러시아 최고 갑부로 알려진 블라디미르 포타닌. 전 남편은 35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면서 이 집과 매달 3억 원 정도의 생활비를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여름 휴가에만 100억 원을 써온 그녀에게 넉넉한 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Our kids were interested in aqua biking. There were lots of guests. The Prince of Monaco was among them. There were preparations, yachts, dinners. 결국 그녀는 전 남편을 상대로 재산의 절반인 8조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f you're successful,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money? I prefer to think of one step at a time. First I need to get it, then I'll decide how to spend it. 그녀처럼 최근 러시아에선 억만장자들의 이혼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 그때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위자료가 건네집니다. 작년에는 러시아 신흥 재벌 리볼로프레프가 23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면서 위자료 5조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돈잔치를 두고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호화 사치를 즐기는 러시아 억만장자들은 대부분 정치 권력과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포타니나도 전 남편이 해외에 재산을 빼돌려 놓은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Vladimir always had all his companies offshore and kept his money away from Russia. It was a safeguard for his business. 사상 유례없는 빈부격차 속에서 이혼을 둘러싼 돈잔치를 바라보는 시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의 길거리에서 파티를 열던 주민들이 괴한에게 총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생후 18개월 아기와 10세 어린이, 15세에서 25세 주민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시간 디트로이트 서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길거리 농구장에서 바베큐를 즐기던 주민들 가운데 20세 남성 1명이 숨졌고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0대 한인 남성이 5살짜리 친척 여자아이를 라이터불로 지지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워싱턴주 레이크우드 경찰은 26살 조모 씨가 친척 여성이 맡긴 5세 여아의 허벅지와 엉덩이, 발과 가슴 등을 라이터와 전자담배 등으로 지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조 씨는 아이를 찾으러 온 엄마에게 아이가 거미에게 물렸다고 말했지만 엄마가 병원에 찾아가 검진을 받으면서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당국으로부터 억울하게 받은 주차 위반 티켓에 대해 클레임을 걸어주는 앱이 등장했습니다. 위닛이라는 이름의 앱은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 앱을 통해 티켓을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면 위닛 법률팀이 해당 위반 티켓을 분석한 후 티켓 기각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티켓이 기각되면 원래 부과받은 벌금의 절반은 수임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뉴저지 포트리 경찰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포트리 경찰국은 오는 21일부터 일주일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다 마치기 전에 출발하는 차량도 해당됩니다. 포트리 경찰은 매해 사복 경찰을 투입하고 함정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저녁 한때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1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고 쾌적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지만 밤에는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